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엑소드 연기를 보러 와주시고 오늘 GV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극장을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은 배우 윤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GV에는요, 죄송합니다. 오늘 GV에는요, 네, 메소드 연기 연출이신 이기혁 감독님하고 또 주인공 이동희 배우가 참석을 하고요. 특별히 강윤성 감독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윤성 감독님과 이기혁 감독님, 이동희 배우. 열기가 뜨겁네요.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이제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강윤성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인사말을. 안녕하세요. 저는 범죄도시랑 카지노 파일이라는 영화를 만든 강윤성이라고 합니다. 귀를 자르셨네. 진짜 찐팬이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소드 연기 시나리오 쓰고 연출한 이기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소드 연기에서 이동희를 연기한 이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모더레이터 사회자이자 또 이동휘의 형 이동태 역을 맡은 윤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경호 형이 모더레이터 지금 첫 데뷔에 지금 현장에 와 계십니다. 박수 한번 뜨겁게 한번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평소 제가 말이 좀 많은 편인데요. 오늘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인 관계로 제가 오늘 이 시간은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이렇게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최대한 들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정리되는 멘트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궁금한 게요. 강윤성 감독님께서 오늘 영화를 처음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네, 처음 봤습니다.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솔직히 뭐 별 기대 없이 그냥 왔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네.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재밌었고 진심으로 말하면 초반에는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에 빠져드는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에 이동희 배우분이 하신 그 독백 연기는 저 이동희가 맞나?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정말 임팩트가 대단했습니다. 네. 마지막 장면은 정말 저도 오늘 4번째 보는데요. 다시 봐도 여러분 이동희 배우한테 박수 한번. 그 장면을 찍고 싶어서 이 영화를 제작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강윤성 감독님께서 어떻게 오늘 이 GV를 이렇게 함께 해주시게 됐는지가 좀 궁금해요. 여기 저 이기혁 감독하고도 되게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제가 사실 이기혁 감독이 원래 배우였었고 지금도 배우 활동을 하고 계시고 단편 영화를 이동희 배우랑도 많이 찍고 또 뭐 홍찬호도 찍고 했는데 그 단편 영화를 보고 정말 제가 반했어요. 시나리오는 잘 못 쓰는데 영화를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영화를 너무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대한 그런 공기와 배우들과의 유기적인 뭐 연결과 뭐 씬의 결합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냥 몸에 타고난 것처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편 영화들 보면서 너무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영화를 만들게 된다라고 해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작품이 좀 널리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강윤성 감독님께서 지금 홍콩에서 귀국하신 며칠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작업 중이라 엄청 바쁘신데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박수 한번 크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서로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거예요. 자,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저도 사실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또 제가 아는 대답들도 있을 수 있고요. 제 선에서 대답해드리고 싶은 것도 있으니까 또 어떤 부분들은 제가 직접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강윤성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이동희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제가 사실은 동희 씨 오늘 GV가 저희가 지금까지 GV 하면서 3번째예요. 네. 그전에 해보긴 했는데 어떤 게 아쉬웠냐면은 은근히 질문이 시작하면은 사실 이 질문들을 다 못 받고 끝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맞아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저의 멘트를 최소화하고
우리끼리의 이야기보다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몇 번째 모더레이터가 아니라 모터레이터가 지금 모터를 다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일어나셨어요? 영화를 보면서도 제가 무슨 생각을 계속했냐면 인원수를 셌습니다. 가득 차셨더라고요. 근데 골고루 다 질문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앞에서만 다 질문이 이루어지면 또 뒤에 분들이 서운하시잖아요. 그렇다고 뒤에만 할 수도 없고 제가 어떤 방법을 생각했느냐, 앞에 있는 3열 기준으로 3, 6, 9, 12, 10 이렇게 넘어갑니다. 처음에 이 앞에 3열까지 손을 들어주시면서 왼쪽에 한 번, 오른쪽에 한 번, 왼쪽에 한 번, 오른쪽에 한 번, 오른쪽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최대한 공평하게 질문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의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은 생각이죠? 그렇죠? 일단은 나는 오늘 여기 질문할 게 있다.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시네요. 생각보다 많지. 긴장 많이 했는데 긴장할 필요가 없겠네요. 질문할 게 아니고 꼭 드리고 싶은 말 진짜 있어요. 예. 저는 장애가 심해요. 네네. 근데 이걸 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잠시만요. 여기 써놨어 죄송해요. 천천히 하죠. 천천히. 예, 여기 길지 않아요. 됐어요? 네, 선생님. 저희가 사실 1시간밖에 시간이 아유, 없어요. MG 이게 저 3년 만에 진짜로 사람이 변했거든요. 지금 20kg 넘게 빼갖고 1년 1개월 동안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치과 원장님도 그 사람이 변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변하면 그런데 이걸 보고 나서 지금 이 영화가 그 MZ 세대들에서 좋은 그 긍정적인 그런 숨었어. 잠시만요. 근데 이게 너무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사실은 이제 진행을 많이 안 해봐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주시죠? 처음에 사실상 패셔니스타 이동희 씨 때문에 봤는데 MZ들에게 이 영화가 기감이 되는 영화가 되게 진짜로 말해요. 예.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선생님, 정말로 제가 제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감사한데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은 귀한 시간 내서 오신 만큼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이렇게 좋아하셨다는 걸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공감이 되신다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3년부터 한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공파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시선이 갈 수밖에 없네요.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 배우분들한테 질문 사실 드리고 싶었고, 이제 영화에서도 그 대사가 나왔지만 사실 제일 웃기는 게 너무 힘들다 그 대사 기억이 났고, 이제 두 배우분의 공통점은 제가 되게 재밌으시고 되게 자연스러운 그 매력이 되게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어려운 거 두 개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그 노하우나 되게 짧게라도 좀 들어보고 싶어서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뭐 근데 짧게 하세요. 짧게 하세요. 근데 궁금한 게 혹시 연기를 하시는 분이실까요? 연기요? 예, 배우를 하시는 직업이 직장. 배우시고요. 아니 지금 질문이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고 웃길 수가 있느냐라는 두 가지 질문이 너무 부러워서. 연기 감사합니다. 역시 연기적으로 이렇게 궁금하신 건지 그래서 자연스럽고 웃기는 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고 여전히 저한테는 숙제인데요. 자연스러운 예전에 그 오현경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 작고하시는 오현경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아침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거 들었는데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연기를 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세상에 편안한 게 어딨냐? 편안한 척 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저희 역시 카메라 켜지면 자연스러움을 계속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 자연스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웃기는 연기 또한 마찬가지죠. 너무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말을 잘 못하네요. 동희 씨가 한번 얘기해봐요. 짧고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웃기기 위해서 하루 종일 고민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카메라 앞도 앞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친구들을 만날 때도 오늘 어떻게 그 친구를 재밌게 해줄까, 만나서 얘기하다가 불쑥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재밌겠지 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성공하면 집에 와서 잠자기 전에 누워서 눈 감고 되게 좋아해요. 혼자 오늘 많이 웃겼다 이러면서 그런 것도 되게 계속해서 뭔가 조금 노력 아닌 노력을, 근데 즐거운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오영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 형이 말을 이렇게 전해주신 것처럼 사실 저도 이제 연극과를 나와서 학교 다닐 때 계속 연극을 했어요. 근데 카메라 앞에서 그 힘을 빼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자연스럽게 연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사실 그런 훈련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노력을 또 그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하고요. 생각이 나는 게 맞아요. 동희 씨가 이런 되게 유머 감각과 이런 어떤 그 자연스러움이 항상 장착이 되어 있다기보다 이렇게 항상 훈련하는 그런 배우인데,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 영화 속에 많이 녹여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감독님하고 이동희 배우하고 실제로 동갑 친구인 거 아시죠? 네, 둘이 되게 그 절친 친구이고요. 근데 지금은 서로 이렇게 항상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 말을 놓지 않고 서로 동희 씨, 기혁 씨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말만 그렇게 하지 현장에서 많이 다투는 거 제가 많이 봤는데, 근데 그런 아이디어들을 감독님한테 굉장히 이렇게 잘 항상 이렇게 녹여내주고, 감독님 또한 그걸 많이 받아주고 하면서 저희 메소드 연기가 더욱더 이렇게 좀 생활감이 묻어나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질문 감사하고요.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다시 앞에 3열 중에서 혹시 용기 있으신 분, 또 질문 혹시 하고 싶었는데 못 하신 분 있을까요?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앞에 3열까지? 자, 없으시면 다음 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4, 5, 6열 중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왼쪽에 검정색 둘, 셋, 네 분 계시네요. 네 분. 근데 지금 제일 먼저 드시는 게 왼쪽에 검정색 옷 입으신 분 같아요. 네. 네. 저는 네 분 다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흔히 사람들이 연기파 배우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영화는 연기파 배우가 되고 싶은 배우와 예능파 배우를 원하는 세상을 담은 영화다라고 느꼈는데, 이제 촬영을 하시면서 이 영화는 어떤 영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찍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를 되게 또 깊이 있게 또 심도 있게 봐주신 것 같아요. 연기파 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과 앉으셔도 돼요. 예, 예능파 연기를 바라는 세상에 대해서 네, 누구부터 말씀? 감독님의 어떤 연출 의도를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제가 늘 고민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나다운 게 뭔가, 나답게 살아가는 게 뭔가라는 질문을 항상 스스로한테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회의 구성원 속에 섞이다 보면 어떤 각자의 어떤 배역을 맡아서 살아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뭐 대표 직책이 있을 수 있고, 뭐 직원의 직책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직책 안에서 이제 때로는 뭐 남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혹은 보여지고 싶은 모습대로 살아가지만, 또 그 이면에는 온전히 진짜 내 자신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양면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메시지를 좀 최대한 저희 영화에 나오는 많은 캐릭터들에 투영을 시켜서 이 작품을 좀 단편에서 장편으로 확장해가지고 관객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좀 첨언을 하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되면서 좀 사람들에게 좀 가까이 다가가서 호흡을 좀 빨리 좀 같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하다 보니 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진 작품이 응답하라 1988의 유동룡이라는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그때 그 시기에 비슷하게 나온 영화가 이제 뷰티 인사이드의 상백이라는 역할, 그리고 타짜2의 짤이라는 역할로 이제 세 가지 역할로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름을 이제 알리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영화의 어떤 어떻게 보면 그냥 시스템적인 부분인데, 사실 악역을 많이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악역이 들어와요. 그리고
코미디로 소개된 배우도 코미디 역할이 많이 들어오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그것을 납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걸 제일 잘 하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제작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선택으로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제가 잘하니까 그걸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배우로서의 효용 가치를 따졌을 때는 그게 맞는데 인간 이동이가 또 있단 말이죠. 인간 이동이가 어렸을 때 보고 어렸을 때 뭔가 배우의 꿈을 안고 어떤 도전을 하고 싶은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저는 이 작품에서는 아무래도 저를 소개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관객분들에게 좀 이해를 좀 쉽게 돕고자 그 직업을 선택해서 배우를 연기한 거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제 주변 친구들도 다니던 회사를 잘 다니는데 뭐 커피숍을 창업하고 싶다든지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왜 월급 제대로 나오고 안정적인 직장을 왜 굳이, 저는 그게 되게 이상했던 것 같아요. 왜 굳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시선들 혹은 마음들이 한번 너의 도전을 용기 있게 한번 밀어붙여봐, 나는 응원해 라는 말을 좀 그 약간 소수가 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안정적인 것을 왜 굳이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응어리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배우라는 직업을 이렇게 지금 끌고 와서 하다 보니 그렇게 조금 이제 극 중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지게 된 거죠. 네네. 얘기 되게 잘 해주셨는데 정리가 잘 제가 형님만 정리가 안 되신 거면 넘어가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 왜냐면 그래도 계속 끄덕 맞아요. 하시면서 들어주셨어요. 되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감독님 또 하십니까? 아, 저는 이제 강민석 감독한테 질문하고 네.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하여튼 단편 때부터 강민석 감독님께서 저를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단편 메소드 연기와 이제 장편 메소드 연기를 둘 다 보신 입장에서 느낌이 어떻게 좀 다르셨고 이게 좀 냉정하게 단편에서 잘 확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기혁 감독이 초창기 단편 때부터 계속 봐왔는데 상당히 놀라웠던 것들이 이제 배우들 그 출연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그 상황과 이런 것들 묘사를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능력이 있는 거가 되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배우를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연출적인 재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장편 영화 찍는다라고 얘기를 듣고 또 실제 뭐 촬영장에도 많이 응원을 간다가 이번 영화로 이제 처음 보게 됐는데 좀 다르다는 생각은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장편 영화를 보니까 확실히 기존의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방법과는 좀 많이 달랐고 이기혁만의 뭔가 방식으로 전개를 했던 부분들이 저는 나름 되게 신선하고 좋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사실 아까 질문자분께서 이렇게 네 분에게 다 같이 질문을 해주셨지만 동희 배우가 대표로 이야기를 잘 해줬다고 생각을 해서 같은 뜻이고 같은 저도 입장이고요. 저는 감독님 오늘 영화 되게 좋게 보셨다고 하셨고 또 이기혁 감독만의 좀 독특한 방식이 또 있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신지. 참 윤경호가 이제는 너무 연기를 잘하는구나. 물이 올랐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 경호 씨는 제가 예전에 범죄도시 할 때 그때 오디션 현장에서 만났었었는데 지금의 윤경호는 저 하늘 끝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질문이 뭐였죠? 마음에 들었던 기억에 나는 장면, 뭐 독특했던 장면. 그 압도적인 거는 사실 그 모든 영화 다 보고 난 다음에 이동의 독백 장면만 기억이 날 정도로 와 정말 턱이 떡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게 나올 때 마지막에 막 비치는 얼굴에 그로테스크한 그런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와 입이 그냥 저는 그냥 떡 벌어지면서 왔습니다.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요. 저 동희 배우한테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은 없었는데 그 씬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씬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너무 훌륭하게 연기를 잘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영화의 제목이 메소드 연기이고 맨 마지막에 메소드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그 나레이션과 함께 그 장면이 펼쳐지는데 정말 말 그대로 정면 돌파를 연기로서 이렇게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더더욱 같은 배우로서 놀랬거든요. 그 장면을 준비하면서 혹시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 장면을 이렇게 원신 원테이크로 이렇게 할 용기가 있었는지 또 준비하면서 어땠는지 좀 많이 듣고 싶어요. 일단은 참 너무 쑥스러운 장면이라서 참 어떻게 말씀드려도 참 제 입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참 건방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은 저는 좀 책임을 지고 싶었어요. 이 메소드 연기라는 타이틀이 제목이 주는 뭔가 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익숙한 또 연기적인 어떤 연기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좀 익숙한 대중분들도 많이 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점에 도달을 했다면 다행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서 굉장히 복잡한 것을 다 그 씬 안에 녹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머님의 그 무고 소식을 들은 인간 이동희의 모습, 그리고 끝내 귀를 재차 떼면 안 되겠냐고 감독님께 말씀을 드렸다가 거절당한 배우 이동희의 마음, 그리고 이 작품을 정말 애정을 가지고 진심으로 그 정태민이라는 배우를 자기 아들로 생각하는 그 아버지로서의 모습,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 또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그 롱테이크 안에 다 담겨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 가지만 도드라져도 안 되고 어느 순간에는 또 어떤 모습이 비춰져야 되고 어떨 때는 진짜 저 대사가 마치 어머니한테 정말 통곡을 어머님께 뭔가 그 후회 가득한 아들의 어떤 모습도 여러 가지가 보여지기를 좀 원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좀 허투루하거나 약간 좀 제가 진짜 그 뭔가를 갈아 넣지 않으면 이 작품의 완성이 정말 안 될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했던 씬이기는 한데 그냥 그것들이 지금 다 담겨져서 완벽하게 전해졌는지는 사실 저는 잘 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또 다시 보면서 좀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물론 본인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네. 강윤성 감독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고 진짜 보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정말 몇 테이크가 있었죠? 우리 그 씬이? 저희 딱 2테이크 하는데 두 2테이크 다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편집할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시간이 없었잖아요. 2테이크밖에 할 수 있는. 네, 새벽 4시에 그걸 찍었어요. 그게 자연광이군요? 네, 해가 새벽 4시. 뜨는 바람에 목이 다 잠겨서 소리가 안 나오는데 진짜 다 끌어가지고 맞아요. 진짜 딱 끝나니까 예. 닭이 울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여건이 좋지는 않았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의도적으로 좀 조명을 좀 이렇게 낮추고 어둡게 해서 그 동희 씨 얼굴을 좀 잘 안 보이게 해서 네. 어떤 코미디 배우나 어떤 패셔니스타의 그런 선입견과 편견 없이 연기 자체로만 좀 평가받았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좀 이렇게 찍었었습니다. 그게 마치 연기의 장인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배우가 연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것만큼 사실 되게 떨리고 겁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곳인데 정말 너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다 덕분에. 네, 맞습니다. 당연히 저도 한번 그랬죠. 네, 맞습니다. 하나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보통은 그런 장면 찍으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막 옆으로 붙기도 하고 뭐 또 그런 사람에 대한 주변에서 다른 걸 반응을 느끼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 되게 우직하게 뒷모습 하나로만 밀고 갔더라고요. 근데 감독님 어떤 의도로 그렇게 가신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 원본 소스는 그 처음에 그 현장으로 향하는 뒷모습부터 그냥 연기를 쭉 하는 것까지 해서 거의 7분짜리 롱테이크를 한 번에 저희가 찍었는데 어떤 다른 그 현장의 어떤 다른 스태프분들의 어떤 반응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히 이
코미디 배우의 프레임 안에 갇힌 한 배우의 그런 연기 자체로 좀 평가받았으면 좋겠어서 그런 의도로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도 결국은 기록하지 못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관객과 그 배우의 모습만 서로 간의 어떤 관객과의 어떤 비밀처럼 결국 그 세계관에선 아무도 기록하고 보지 못했다라는 어떤 사실 또 뼈아픈 현실을 좀 다루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여러모로 너무 좋았던 장면이고요. 사실 저는 그냥 기억나는 장면 중에서 사실 좋았던 장면이 각자 다르겠지만 제가 오늘도 뒤에서 같이 보면서 이기혁 감독님이 자기 영화 보면서 아직도 눈물이 나는 장면이 있구나. 그 어머니 장면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눈물을 닦는 걸 봤어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그 장면이 어떤 의미였는지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장면이 그 앰비언스 딴다고 전부 다 이렇게 멈춰 있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이해를 조금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촬영장에서 그 앰비언스라고 공간음을 녹음을 하기 위해서 녹음팀에서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공간 사운드를 잠시 동안 녹음을 하기 위해서 모두가 멈춰야 되거든요. 그걸 현장에서 일을 해본 그 스태프이나 배우들이라면 너무 이제 이 잘 아는 장면인 거죠. 모두가 멈춰야 되는데 그때는 정말 아무 소리 안 하고 서로 이렇게 눈만 깜빡깜빡 마주보고 있게 되거든요. 그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시 다 됐습니다 하고도 움직일 때 혼자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주인공의 그 모습이 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걸 뭐 그냥 투머치였고요. 감독님은 혹시 아까 그 장면에서 좀 엄마 네네네. 제가 표현을 집에서 못하고 이제 너무 불효자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내적으로 쌓여있는 가족에 대한 감정도 많고요. 사실 이제 엄마라는 존재가 항상 엄마로만 존재하잖아요, 저희한테. 근데 그 병실 장면이 유일하게 엄마라는 배역을 내려놓고 인간 정복자로서 마주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좀 감정이 좀 항상 볼 때마다 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앰비언스 장면은 보통은 일단 누군가 이제 돌아가시거나 하면 영화 속에서 이제 장례식 장면이 좀 흔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좀 그걸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에너지를 이동희 배우에게 줘야 그 장례식 장면 없이 바로 수목장으로 편집을 넘길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다가 그 앰비언스가 다 멈춰 있다가 이제 앰비언스 촬영 녹음이 끝났을 때 세상은 돌아가고 나머지 어떤 스태프분들은 이렇게 움직이지만 그 현장에 덩그러니 서 있는 그 이동희 배우를 담아내면 정말 좀 좋은 정서가 좀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연기가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처음 유쾌한 영화라고 생각해서 볼 수 있지만 참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이기혁 감독님한테 참 이렇게 배우의 관객분들이 좋았던 부분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희 너무 잠깐 말이 좀 길었는데요. 이 질문을 이어나가 볼게요.